오현우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이혼 판결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30년 결혼 생활이 A사 용지 3장으로 정리되었다. 재산 분할로 공방 건물까지 넘겨야 한다는 판결에 그는 허탈한 웃음만 흘렸다. 당신은 이제 박물관의 유물처럼 낡았어. 아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사업가 민우진과 함께 법정을 나서며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공방으로 돌아온 현우는 30년간 손때 묻은 작업대를 쓰다듬었다. 나전칠기, 자개를 칠 위에 하나하나 붙여 완성하는 전통공예.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의 작품을 원하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은 서울의 한 유명 아트 컨설팅 회사에서 온 미팅 요청뿐이었다. 다음 날 현우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강남의 고층 빌딩에 들어섰다. 세련된 로비를 지나 회의실 문을 열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그를 맞았다. 오현우 명장님이시죠? 디자인 총괄팀장 한서영입니다. 서영의 첫인상은 냉정했다. 그녀는 현우가 가져온 샘플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다. 디자인이 너무 고전적이에요. 요즘 트렌드와는 거리가 멀어요.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서영이 마지막 샘플, 푸른 자개가 박힌 작은 칠기 조각을 집어들었을 때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빛에 비춘 나전 조각에서 깊고 영롱한 푸른 빛이 쏟아져 나왔다. 이 빛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외길을 걸어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영혼의 푸른 빛이네요. 그녀는 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 낡은 공방으로는 그 빛이 영영 가려질 겁니다. 저와 함께 새로 시작하시겠어요? 일주일 후 서영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앞에 섰다. 무견재라는 손글씨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다. 대문을 열자 오래된 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게 작업장이에요? 서영은 눈살을 찌푸렸다. 어둡고 습한 작업실, 위험하게 늘어진 전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칠작업 공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 거죠? 현우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30년간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명장님의 허리가 저렇게 굽은 거예요. 서영은 태블릿을 꺼내 공방 리모델링 계획을 펼쳤다. LED 조명 교체, 환기 시스템 설치, 작업대 높이 조정, 칠작업장 분리. 최소 2개월은 걸릴 겁니다. 젊은 여자가 뭘 안다고. 현우가 중얼거렸다. 네. 서영이 날카롭게 쳐다봤다. 현우는 입을 다물었다. 서영은 한숨을 쉬며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다. 전통 나전칠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시안들. 조명, 액세서리, 가구.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건 제 나전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명장님의 기술과 제 디자인이 만나면 가능합니다. 서영이 미소 지었다. 시작하시겠어요? 리모델링이 시작됐다. 서영은 거의 매일 공방에 와서 작업을 지휘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높은 천장의 조명을 교체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갔다. 현우는 아래에서 공구를 건넸다. 렌치 주세요. 현우가 공구를 올려다보는 순간 서영의 작업복 사이로 보이는 우아한 몸의 선과 세심하게 관리된 손이 눈에 들어왔다. 55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당혹감이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명장님? 렌치요. 아, 네. 여기.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공구를 건넸다. 공방이 완성되어 갈수록 현우와 서영의 협업도 깊어졌다. 서영이 디자인한 현대적 조명에 현우가 나전을 입히는 작업. 두 사람은 작업대를 마주하고 앉아 밤늦도록 작업했다. 여기 자개를 더 촘촘히 붙이면 어떨까요?
서영이 제안했다. 그럼 무게가 너무 나가요. 조명은 가벼워야 합니다.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이 부분만이라도. 안 됩니다. 균형이 무너져요. 두 사람은 자주 부딪혔지만 점차 서로의 영역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서영은 현우가 칠 작업을 할 때 보이는 집중력에 매료됐다. 55세 남자의 거친 손이 만들어내는 섬세한 아름다움. 그의 무뚝뚝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장인의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현우 역시 서영의 프로페셔널함에 감탄했다. 그녀는 나전칠기를 단순한 골동품이 아닌 현대 예술로 존중했다. 그 진심이 현우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현우의 전 아내가 공방에 찾아왔다. 민우진과 함께 당신 아직도 이런 데서 쪼그리고 앉아 있어? 전 아내가 비웃었다. 그녀의 시선이 서영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 설마 새 여자? 인사드려요. 한서영입니다. 명장님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서영이 차분하게 답했다. 민우진이 끼어들었다. 오명장, 나한테 이 공방을 팔아요. 좋은 가격 드리겠소. 당신 같은 늙은 장인 혼자서는 뭘 해도 안 돼요. 제가 함께 있습니다. 서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전 아내가 비웃었다. 젊은 여자가 돈 많은 장인 꼬시려고 작정했네. 소문내야겠다. 그들이 떠난 후 현우는 주저앉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서영이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 작품으로 증명하면 돼요. 며칠 후 서영은 회사에서 급한 호출을 받았다. 사장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민우진이었다. 팀장, 오명장과의 프로젝트를 중단하세요. 우리 회사가 더 큰 프로젝트를 제안하겠습니다. 사장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요. 민우진이 차갑게 웃었다. 한 팀장, 당신 커리어를 생각해요. 낡은 장인과 엮여봤자 미래가 없어요. 나와 손잡으면 훨씬 큰 기회가 올 겁니다. 거절합니다. 서영이 단호하게 답했다. 그럼 우리 회사와의 거래는 끝이요. 민우진이 일어섰다. 회사는 서영에게 프로젝트 중단을 명령했다. 하지만 서영은 휴직계를 냈다. 제가 개인 자격으로 돕겠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공방에 남아 현우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현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는 제가 가난하다고 떠났어요. 30년간 칠기만 했더니 돈도 명예도 없더군요. 저는 실패한 남자입니다. 아니에요. 서영이 현우의 손을 잡았다. 명장님의 작품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 가치를 몰랐을 뿐이에요. 서영 씨 같은 분은 저 같은 낡은 사람에게 과분합니다. 명장님, 서영이 현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당신의 영혼을 봤어요. 그 빛나는 나전처럼.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고 조심스러운 키스가 이어졌다. 하지만 현우는 서영을 밀어냈다. 안 됩니다. 제가 당신을 망칠 수는 없어요. 서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현우의 손을 잡고 있었다. 3개월 후 서영은 현우의 나전 조명과 가구를 싣고 이탈리아 밀라노의 국제공예 박람회로 향했다. 현우는 작품 완성에만 몰두했고 서영은 모든 마케팅을 책임졌다. 박람회장에 전시된 현우의 작품들은 조용히 빛을 발했다. 깊은 푸른 자개, 붉은 자개, 흰 자개가 어우러진 조명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글라스와는
또 다른 깊이가 있어. 한 유럽 바이어가 감탄했다. 바로 그때 민우진이 나타났다. 한 팀장, 오랜만이네요. 이 작품들 내가 싸게 사주겠소. 한 50개 정도 판매 불가입니다. 서영이 차갑게 답했다. 뭐? 민우진이 비웃었다. 당신 미쳤어? 박물관 유물 같은 50대 장인 작품 팔 기회인데. 바로 그 순간 박람회 주최 측이 마이크를 잡았다. 올해의 전통 공예상은 한국의 오현우 명장에게 돌아갑니다. 홀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다. 현우의 나전 테이블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며 자개가 영롱하게 빛났다.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장님, 우리가 해냈어요. 한국의 공방에서 현우는 전화기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영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는 30년 장인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고백했다. 사랑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영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저도요, 명장님. 수상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무견제 공방에는 주문이 쇄도했다. 현우는 늦깎이 명장이라는 타이틀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명성과 함께 소문도 퍼졌다. 55세 명장이 39세 여자와 동거한대. 그 여자 명장 전 부인이랑 싸웠다던데?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닐까? 민우진이 은밀하게 언론에 흘린 정보였다. 현우의 이혼 사실, 서영의 휴직, 두 사람의 나이 차이. 모든 것이 불륜과 금전 문제로 포장되어 인터넷에 퍼졌다. 어느 날 공방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명장이 뭐가 명장이야? 젊은 여자 꼬셔서 돈 챙기는 거잖아. 아트 회사 돈 횡령한 거 맞대. 현우는 공방 문을 잠그고 밖을 내다봤다. 서영은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명장님께 짐이 되는 것 같아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서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명장님을 지킬 거예요. 그날 밤 서영은 변호사를 불러 민우진의 명예훼손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우리 진실을 말할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 사랑은 거짓이 아니니까. 서영이 현우의 손을 꼭 잡았다. 현우는 서영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맞서겠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지역 신문사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30년간 나전칠기 외길을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정을 돌보지 못했고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저는 실패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서영을 바라봤다. 한서영 팀장은 제가 포기하려 할 때 제 작품의 가치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나이 차이, 그게 중요합니까? 그녀는 제 영혼의 빛을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서영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저는 오현우 명장님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돈 때문도 명성 때문도 아닙니다. 저는 30년간 한 우물만 판 장인의 진심을 받습니다. 그 진심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증거 자료를 보여줬다. 민우진 씨가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퍼뜨린 허위 사실들입니다. 저희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하지만 16세 나이 차이가,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서영이 단호하게 답했다. 명장님의 작품처럼 우리 사랑도 진실합니다. 기자회견 후 여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현우의 수상 소식과 작품의 예술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소문은 동정으로 바뀌었다. 늦깎이 명장의 사랑 이야기, 감동적이네. 나이 차이가 뭐 어때? 진심이 중요하지. 민우진은 여론의 비난을 받으며 사업상 타격을 입었다. 그가 퍼뜨린 거짓말들이 하나씩 드러나자 그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1년 후 무견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작업장, 현대적인 조명,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주문서들. 서영은 공방 2층 사무실에서 해외 바이어들과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 네, 나전 시계는 내년 봄에 출시 예정입니다. 한정판 100개만 제작됩니다. 1층 작업장에서는 현우가 칠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섬세했지만 예전과 달리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여보, 점심 먹어요. 서영이 계단을 내려오며 불렀다. 조금만 더. 현우가 작업대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서영이 다가가 작업대를 들여다봤다. 깊은 푸른 자개로 새겨진 자신의 이름. 상서로운 꽃. 이거 저 주는 거예요? 당신 생일 선물입니다. 현우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때 공방 문이 열리며 정부 관계자가 들어왔다. 오현우 명장님 축하드립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칠기 보유자로 지정되셨습니다. 서영은 현우를 끌어안았다. 해냈어요. 명장님. 현우는 서영의 등을 토닥였다.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공방 마당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지역 주민들, 제자들, 그리고 바이어들까지 모여 축하했다. 달빛 아래 서영은 뱃속에 아기를 쓰다듬으며 현우에게 기대었다. 여보, 아이가 태어나면 이 공방을 물려줄 거예요? 그건 아이가 결정할 일입니다. 현우가 미소 지었다. 다만 저는 가르칠 겁니다. 진심으로 무언가를 사랑하는 법을요. 현우는 공방을 바라봤다. 나전의 푸른 빛이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다. 55세에야 비로소 제 나전이 푸른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서영의 손을 잡았다. 그 빛은 당신이 준 인생의 두 번째 봄입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무견제의 마당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늦깎이 명장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